인덕터에서 전압과 전류의 위상관계는 어떻게 알았나? 인덕터에서 전압과 전류의 위상관계는 전류의 변화에 대한 전압의 저항 유도기 전력 때문에 발생하며, 전류가 변할 때 인덕터는 이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전압 유도기 전력을 발생시켜 전류가 전압보다 90도 느리게 지상 흐르는 위상차를 보입니다. 이는 전류가 흐르면서 자기장이 형성되고, 이 자기장의 변화가 다시 전류 흐름을 방해하려는 렌츠의 법칙 현상으로 시간의 변화에 따른 전류의 변화율이 전압과 비례하기 때문에 나타납니다. 위상관계를 알게 된 원리. 암페어 법칙과 자기장 형성. 인덕터에 전류가 흐르면 암페어의 오른나사 법칙에 따라 자기장이 형성됩니다. 렌츠 법칙과 유도기 전력 발생. 전류가 변하면 자기장도 변하고, 이 자기장 변화는 전류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기전력 전압을 유도합니다. 렌츠의 법칙. 전류 변화율과 전압의 비례 관계. 이상적인 인덕터에서 유도되는 전압은 전류의 시간 변화율에 비례하며, 그 비례 상수가 인덕턴스 L입니다. 즉 공식은 위상차 발생 전류가 최대일 때 전류 변화율은 0이므로 유도 전압도 0이 되고, 전류가 0일 때 전류 변화율이 최대이므로 유도 전압도 최대가 됩니다. 이로 인해 전압 파형이 전류 파형보다 90도 앞서게 되고, 결과적으로 전류는 전압보다 90도 뒤처지게 됩니다. 90도 지상. 요약. 원인, 전류 변화를 방해하는 유도기 전력. 결과, 전류가 전압보다 90도 느리게 흐름, 지상 전류. 수식 공식은 커패시터에서 전압과 전류의 위상관계는 정연파 교류 AC 회로를 이용한 일련의 실험과 수학적 분석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이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수행된 주요 실험 및 관찰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류 AC 회로 실험 및 오실로스코프 관찰. 가장 직접적이고 현대적인 방법은 오실로스코프를 사용하여 전압 파형과 전류 파형을 동시에 측정하는 실험입니다. 실험 방법. 교류 전원에 커패시터를 연결하고, 오실로스코프의 한 채널은 커패시터 양단의 전압을 측정하고, 다른 채널은 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측정합니다. 관찰 결과 화면에 나타난 두 개의 정연파 파형을 비교하면 전류 파형의 최고점 피크의 전압 파형의 최고점보다 항상 시간상 앞서 나타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이 시간적 차이를 위상각으로 환산하면 전류가 전압보다 90도 앞선다는 사실을 실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전류의 위상이 전압보다 빠릅니다. 전류가 전압을 선도. 2. 초기 패러데이의 정전기 유도 실험. 물론 오실로스코프가 발명되기 훨씬 이전, 이 현상의 근본 원리는 축전기 커패시터의 옛 이름의 기본 작동 원리를 발견한 마이클 패러데이의 초기 실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실험. 패러데이는 전압을 가했을 때 커패시터 칸의 전하가 축적되는 현상 충전과 전압 공급을 끊었을 때 전하가 방출되는 현상 방전을 관찰했습니다. 원리. 커패시터는 전압이 변화하는 동안에만 전류가 흐릅니다. 전압이 빠르게 변할수록 더 많은 전류가 흐릅니다. 이는 전압의 변화율 미분값 이 전류와 관련이 있음을 암시합니다. 3. 수학적 모델링 및 페이저 분석. 실험적 관찰은 수학적 모델링을 통해 이론적으로 확립되었습니다. 커패시터의 기본 공식인 전하량은 용량 곱하기 전압과 전류의 정의인 전하량의 시간 미분을 결합하면 전압은 정연파일 때 이 공식을 사용하면 전류는 코사인 함수 형태 또는 사인 함수 형태가 됩니다. 즉, 수학적으로 전류의 위상이 전압보다 90도 앞선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 위상관계는 패러데이의 기본 원리 발견과 더불어 현대에 와서는 오실로스코프를 이용한 교류 회로의 전압 및 전류 파형 직접 비교 실험을 통해 명확하게 밝혀졌습니다. 주파수는 1초 동안의 반복 횟수어트지이고, 위상은 파형의 한 주기 내 특정 순간의 위치 각도로, 주파수는 얼마나 빨리 반복되는지를, 위상은 어느 시점에 있는지를 나타내며 둘 다 파동의 중요한 특성으로 상호 관련되어 있습니다. 공통점은 모두 파동의 주기적 특성, 진동을 설명하며, 위상은 주파수, 주기에 따라 변하고, 주파수가 변하면 위상도 변하지만 기본적으로 다른 개념 횟수 bs, 위치라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주파수 프리퀀시와 위상 페이지의 차이점. 주파수 F 헤르츠
정의 1초 동안 파동이 반복되는 횟수, 단위 헤르츠, 개념 소리의 높낮이 음보와 관련 있으며 높을수록 더 많은 진동이 발생. 위상 페이즈 정의 파동의 한 주기 사이클 내 특정 시점의 위치나 상태 예영도, 90도, 180도, 단위 각도, 개념 두 파동이 만났을 때 시간적 차이, 시차를 각도로 표현하며 파동의 합성, 간섭에 영향을 줌. 공통점 및 상호관계, 반복적 주기성, 둘 다 파동의 반복적인 성질, 진동을 다룹니다. 상호 의존성, 주파수에 따른 위상 변화 같은 시간 지연이 있어도 주파수가 다르면 위상차 각도가 달라집니다. 위상차에 따른 영향, 동일한 주파수에서 위상차가 0 합쳐짐에서 180, 3세 사이일 때 결과가 달라집니다. 동일 주파수 조건, 두 파동의 위상을 비교하려면 기본적으로 두 파동의 주파수가 같아야 의미가 있습니다. 요약 주파수는 얼마나 빨리 횟수, 위상은 어느 위치, 순간을 나타내며 주파수, 속도가 변하면 위상, 위치도 달라지고 위상차는 주파수와 시간의 함수로 결정됩니다. 각속도, 주파수, 위상차, 위상 공통점, 차이점 의미. 각속도, 주파수, 위상, 위상차는 모두 파동이나 주기적인 움직임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물리량들이지만 각각 고유한 의미를 갖습니다. 의미 및 정의. 주파수 프리퀀시 1초 동안 반복되는 주기의 횟수, 진동 횟수 허트즈. 각속도 오메가 단위 시간 동안 물체가 움직인 각도 또는 위상 변화율. 위상 페이즈 파이 또는 세타 파동이나 진동에서 특정 순간의 위치나 진행 상태 라디안 또는 도. 위상차 페이즈 디퍼런스 델터 파이 동일한 주파수를 가진 두 파동 간의 상대적인 위치나 시간적 차이 라디안 또는 도. 공통점. 네 가지 개념 모두 주기적인 현상 파동, 진동, 교류 등을 설명할 때 사용됩니다.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각속도 오메가와 주파수는 명확한 관계식을 갖습니다. 회전 운동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이 개념들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회전체의 움직임을 통해 정연파 사인파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차이점. 관점의 차이. 주파수는 시간적인 관점에서 얼마나 자주 반복되는가에 초점을 맞춥니다. 각속도는 각도적인 관점에서 얼마나 빨리 회전, 각 변화하는가에 초점을 맞춥니다. 위상은 특정 시점의 상대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순간적인 값입니다. 위상차는 두 개 이상의 파동 사이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어긋남의 정도를 나타냅니다. 물리량의 차이. 각속도는 방향과 크기를 모두 가지는 벡터량으로 볼 수 있지만 각 주파수는 크기만 있는 스칼라량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회전 운동의 실제 여부에 따라 다름. 주파수와 위상은 스칼라량입니다. 측정 대상. 각속도와 주파수는 단일 파동이나 운동의 속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위상차는 최소 두 개 이상의 동일한 주파수를 갖는 파동 또는 신호이 있을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전선로와 대지 또한 선로 간의 충전 전류가 왜 흐르는가? 전선로와 대지 그리고 선로 간의 충전 전류 차징 커런트가 흐르는 주된 이유는 정전 용량 커패서턴스 때문입니다. 전기가 흐르는 도체는 기본적으로 축전기, 콘덴서처럼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전 용량의 원리. 충전 전류는 물리적으로 직접적인 전기적 연결, 도선 접촉이 없어도 전이차에 의해 전하가 유도될 때 발생합니다. 두 개의 도체 전선로의 각 상 R, S, P 도체는 그 자체가 전하를 저장할 수 있는 한 플레이트 역할을 합니다. 절연체, 유전체, 도체 사이 또는 도체와 대지 사이에는 공기, 케이블 절연체, 애자 등 전기가 통하지 않는 절연 물질이 존재하면 이것이 축전기의 유전체 역할을 합니다. 전 2차 교류 시스템에서는 지속적으로 전압이 변동하며 도체 간 또는 도체와 대지 간의 전 2차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마치 두 장의 금속판을 절연체로 분리해 놓은 축전기와 동일합니다. 2. 충전 전류가 흐르는 이유. 교류 AC 전압이 인가되면 이 축전기 구조의 전하가 충전되고 방전되는 과정이 반복됩니다. 선로 간 충전 전류, 서로 다른 상의 전선의 A상과 S상 사이에 항상 전이차가 존재하므로 이들 사이에 형성된 정전 용량을 통해 전류가 흐릅니다.
선로와 대지 간 충전 전류, 전선과 주변 구조물, 철탑, 그리고 궁극적으로 대지 사이에도 정전 용량이 형성됩니다. 전선과 대지 간의 전이차로 인해 이 사이에서도 전류가 흐릅니다. 이 전류를 충전 전류 또는 정전 용량성 전류라고 부릅니다. 직류 DC에서는 전압이 일정하게 유지되면 초기에만 충전되고 그 후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지만 교류에서는 전압의 방향과 크기가 계속 바뀜으로 충전과 방전이 반복되며 지속적으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요약하자면 전선과 대지, 선로 간의 물리적인 배치와 교류 전원의 특성 때문에 필연적으로 축전기 효과가 발생하며 충전 전류가 흐릅니다. 전기 공급 없이 전선로와 대지 또한 선로 간의 충전 전류가 왜 흐르는가? 전기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 전선로와 대지 또는 선로 간의 충전 전류가 흐르는 이유는 정전 용량, 커패시턴스의 존재 때문입니다. 전선은 본질적으로 거대한 축전기 콘덴서처럼 작동하며 이로 인해 충전 전류가 발생합니다. 자세한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선로의 정전 용량. 전기가 흐르는 도체, 전선은 전하를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데 이를 정전 용량이라고 합니다. 송전선로는 다음과 같은 축전기 구조를 형성합니다. 선로와 대지 사이, 전선은 한쪽 극판 역할을 하고 전기가 흐를 수 있는 땅, 대지은 다른 쪽 극판 역할을 합니다. 그 사이의 공기나 절연체는 유전체 역할을 합니다. 선로 간 서로 다른 전선 바닥들도 마찬가지로 각각 극판이 되어 정전 용량을 형성합니다. 2. 교류 AC 시스템에서의 충전 전류. 전기 공급이 없는 상태, 즉 전압이 0비인 상태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송전 시스템에서는 교류 AC 전원을 사용합니다. 교류 시스템에서 전압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주기적으로 상승, 하강, 흑성 반전. 전압의 변화가 충전 전류를 유도합니다. 전압 변화, 교류 전압이 변하면 전선, 극판에 저장되는 전하량도 지속적으로 변합니다. 전류 발생, 전하량이 변하는 속도가 곧 전류, 충전 전류 또는 용량성 전류가 됩니다. 즉, 축전기가 충전되고 방전되는 과정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3. 전기 공급이 완전히 차단된 경우 전압 0비. 만약 차단기를 열어 전압 공급이 완벽하게 0비가 된 상태라면 이론적으로는 전이차가 없으므로 충전 전류는 흐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잔류 전하가 감지될 수 있습니다. 인근 선로의 유도, 근처에 전기가 흐르는 다른 선로가 있다면 정전기적 유도 현상, 일렉트로스태틱 인덕션에 의해 전하가 유도될 수 있습니다. 잔류 전하, 차단 직후 완전히 방전되지 않은 잔류 전하가 일시적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요약: 전선로와 대지 간 또는 선로 간의 충전 전류가 흐르는 주된 물리적 원인은 전선이 축전기처럼 작동하는 정전 용량 때문이며 이는 특히 교류 전압의 지속적인 변화에 의해 발생합니다.